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고배당의 대명사인 GOF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고배당 펀드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QILD, RA, 그리고 GOF를 3277주 가지고 있습니다. GOF 펀드명은 구겐하임 스트래터직 오퍼튜니티스 펀드, 주가는 현재 15.31이고요. 2007년 7월에 발행돼서 무려 18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펀드입니다. 상장은 뉴욕에 했고요. 시가총액은 1.4빌리언입니다. 이 시가총액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1.83%고 배당은 매월 하고 있으며 주당 0.1821 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 대비 배당률은 14.27%가 되고요. 배당 성장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겐하임이라는 회사는 1800년도에 세워진 매우 오래된 회사고요. 무려 228빌리언을 운영하는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픽스드 인컴, 채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OF 같은 펀드를 CEF라고 하는데요. 이게 ETF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CEF는 클로즈 엔딩 펀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펀딩한 금액으로 마감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ETF 같은 경우는 발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거나 유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CF 펀드는 처음 펀딩한 금액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 금액을 근거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시장 조종자, 그러니까 중간에 내비와 실제 가격을 조정해주는 조종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왕왕 발생한다. 그리고 자금 추가 유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사고팔기는 가능한데 이 추가되는 자금이 유입되진 않는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비 대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내비 대비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CEF에는 한 가지 순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배당금을 주식으로 배당해서 순자산 증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GOF 같은 경우는 매월 중순에 자, 주식으로 배당받을래? 아니면은 돈으로 받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배당을 받겠다고 하면 주식의 숫자는 늘어나겠죠. 자, 그렇지만 그 자금은 유예되기 때문에 내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 자금을 모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ETF는 자금이 유입되거나 유출이 가능하지만 CEF가 만약에 주식 배당을 옵션으로 둔 종목이라면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GOF의 총 자산은 현재 2빌리언인데요. 이를 담보로 한 부채는 5억 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순자산은 1.492빌리언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4빌리언이니까 약 9,200만 달러가 현재 감소된 거네요. 이것은 3월 달에 보고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채율은 33.3%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실제 레버리지는 3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냐?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LTV 몇 프로입니까? 60에서 70%입니다. 자, 자산의 60에서 70%를 대출받는 담보대출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GOF가 위험합니까? 네,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매우 건전한 펀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투자 현금 흐름을 보면 매년 8,500만 달러의 투자 수익이 생기고 있고요. 수수료는 총 2,300만 달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자산 대비 1.6% 수수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총 수익은 6,100만 달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수수료는 1.8%에서 1.6%로 낮아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가치 수익이죠. 자, 우리가 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게 투자 수익이고, 그 다음에 주택의 가격이 올라서 수익을 내는 것을 자산 가치 수익이라고 봤을 때는 자, 옵션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1억 2,700만 달러의 손실을 냈죠. 자, 이것은 GOF가 뭐 특별히 못했냐? 아니죠. 금리 인상이 있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모든 채권의 가격이 하락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의 하락은 뭐 GOF가 특별히 못했다 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채권 시장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이 마이너스 1억 2,700만 달러가 발생했고 총 배당금을 1억 7,400만 달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GOF는 작년도만 봤을 때는
번 돈으로 배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래서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 픽스드 인컴 배당 레버리지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이 6,100만 달러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줘야 되는 배당은 1억 7,400만 달러이기 때문에 픽스드 인컴으로는 배당을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시세 차익이 발생해야 제대로 된 배당을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수료가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8억 7,800만 달러에서 1.4빌리언까지 자산이 늘었죠. 이것은 GOF 말고 다른 펀드하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난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1.8%에서 작년은 1.6%로 줄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자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명목상 나와 있는 수수료가 1.83%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GOF의 주당 재무 요약을 해보면 순자산은 주당 2018년도 19.78달러에서 17.05달러로 감소했죠. 주당 배당금은 2.19달러를 줬는데요. 2021년도를 제외한다면은 전부 다 배당금보다 낮은 토탈 리턴을 기록했죠. 자, 그래서 토탈 리턴을 보면 2018년도에 8%, 2019년도에 5%, 2020년도에 마이너스 2.79, 2021년도에 굉장히 좋았네요. 27% 플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3.99%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GOF도 수익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해마다 들쑥날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리턴 오브 캐피탈, 자기 자본으로 배당을 주는 비율을 본다면은 매월 주주들한테 보내는 메일이 있습니다. 자, 총 주당 0.1822를 주고 있는데 이 중에 0.0643, 그러니까 35%는 수익을 내서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0.1178, 64.69%는 리턴 오브 캐피탈로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주식의 가격을 보면 주식의 가격이 실제 순자산보다 굉장히 프리미엄이 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시장에 조종자가 없는 펀드이기 때문에 ETF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 GOF의 ETF를 사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고, 자, 이 말은 GOF의 자산 하락을 인정한다. 자, 그런데 이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대비 비싼 가격에도 GOF를 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것은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GOF를 사고 있다. 왜냐? 지금 사면 14.27%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해마다 수익률은 달라지지만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이루기 때문에 오랫동안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때를 기다릴 수 있다. GOF의 투자 구성비를 보면요,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채가 35%, 그리고 은행의 채권이 32%, 그리고 모기지 ABS가 13.7%, 투자 등급을 보면 대부분이 BBB나 BBBB 이쪽에 투자 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자산의 85%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QQQ고요. 빨간색이 GOF입니다. 그리고 녹색이 30년 채권인 TLT고요. 픽스드 인컴의 대명사죠. AGG ETF가 노란색입니다. 자, 지금 보면 QQQ보다는 훨씬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30년 채권인 TLT와 거의 수익률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A등급 이상에 투자하고 있는 AGG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GOF가 최근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TLT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다. 자, GOF의 단기적인 전망을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왜냐면 차입 구조에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악화될 것이고요. 자, 보유 중인 채권은 BBB 등급 이하의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파산하는 종목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GOF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살 때입니다. 이미 돈풀기에 중독된 금융시장, 언젠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 시점에는 지금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고 손실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 GOF의 레버리지는 위험한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내 집 마련 LTV가 60에서 70%, 심지어는 갭 투자를 하죠. 내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스타벅스는 괜찮고 고배당 GOF는 위험하다? 이것은 너무 억울한 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자, 자산을 싼 가격이 왔을 때 매입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주식 투자 논리를 보면 충분히 싸진 지금이 GOF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물론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더 싸질 그 시점을 분명히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자, 현재 테슬라도 BBB 등급이죠. 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중에 BB 등급 이상 다니는 회사 직원분들 계십니까? 대부분이 BB 등급에 못 미치고요. 우리 소시민들이 다니는 일상적인 직장 전부 BB 등급입니다. 투자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GOF는 물론 리턴 오브 캐피탈의 위험성과 레버리지 그리고 투기 등급의 회사에 투자하고 있지만 높은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탄력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펀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